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조차 저녁 사석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도 이 전화 통화나 또는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쓴소리, 비판, 이것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론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 입장, 전략, 이런 것들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1년 뒤 이제 2024년 4월 10일 날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 이재명에게 후보 공천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년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 국회의원들이 본능적인 동물적인 감각으로 내년 봄에 2024년 봄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은 이재명에게 없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현실화되고 이재명은 여의도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표가 어떤 행사장에 간다든지, 당대표가 회의를 한다든지, 당대표가 뭐 전국을 도는 민생 투어를 한다든지, 그 무슨 자리가 됐든 당대표 뒤에 쭉 좌우로 서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병풍이라고 부릅니다. 병풍이 8폭짜리 병풍이 될지 12폭짜리 병풍이 될지 아니면 4폭짜리 병풍이 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요즘 이재명 대표의 뒤에는 병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 요즘 사진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뒤에, 옆에는 요즘은 국회의원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녁밥 먹자 이러면은 오겠다는 의원이 없어서 저녁 자리 만들려고 했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친 이재명계의 핵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은 당이고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왜 말을 못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꾸 회피를 하니까 오히려 당내에서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 이재명계 핵심 의원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비명계, 비이재명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들끓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것과 당을 운영하는 것은 분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말을 복잡하게 2번, 3번 꼬아서 말을 했을 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에요 라고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나 개인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본다, 정치 탄압이라고 본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한 겁니다. 이제 그러자 친 이재명계 의원들조차 이재명한테는 참 의연함과 당당함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이니 의원들은 민생에만 집중해 달라라고 말을 하면 당이 알아서 함께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절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차적 책임이, 이 모든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이재명에게 있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죠.
총선이 이제 1년 한 두어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의도 국회가 방탄 국회다. 이런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런 자체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당장 1월달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수사에 언제든 응하겠습니다. 라고 의연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크게 화제가 됐던 발언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 문희상 상임고문. 신년 인사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옆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했는데 잘못된 일이다.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도 청와대에도 있어봤고 야당 대표로서도 여당 대표로서도 있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 번도 안 빼고 꼭 갔다. 그런데 야당은 가면 참 개밥의 도토리다. 몇 사람만 갈 수밖에 없다. 위원장 중에 한둘 그리고 당 원내대표 정도가 간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 편이라 무척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그런다. 그가 안 가는 심정도 이해는 가나 종이를 보냈든지 뭐 문자를 보냈든지 하면 참석해야 된다. 여기서 문자를 보냈다는 건 전자를 보냈다는 건 이메일을 보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 개밥의 도토리가 되더라도 가야 된다고 했던 이 부분 개밥의 도토리.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 찬밥 신세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뭐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당직자 몇몇만 청와대 영빈관실에 있었던 신년 인사회에 갔다고 하더라도 당신네들 가도 그것이 개밥의 도토리처럼 찬밥 신세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갔어야 된다라는 문희상 전 의장의 비유는 하나는 그쪽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당신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개밥의 도토리다. 당신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찬밥 신세다. 당신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외톨이 신세가 돼 있는 건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신년 인사회에 안 가고 경남 양산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12월 22일 분명히 이재명 대표실로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천준호 비서실장이 그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띡 뭐 보냈다더라. 그런데 이 비서실장은, 천 비서실장은 이거 대표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대통령 초청장인데 대표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당연히 보고했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안 했다면 이런 비서실장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비서실장이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도 이재명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서실장, 아니 내가 비서실장이라면 대통령이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장을
그냥 내선에서 깔아 뭉갠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내가 야당 대표라면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걸 잊어버린다? 그거 있었던 거?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로 보건대 이재명 대표 점점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고, 드디어 문희상 상임고문이 개밥의 도토리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지금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 그것은 여당 쪽으로부터 개밥의 도토리라는 뜻도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신세라는 해석으로 들린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더더군다나 친명계 내부에서 좋다. 의연함이 없다.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10일하고 11일 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